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무한도전 달력 모델 힙합 가수 길의 하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천공의 선물 라퓨타, 유명한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의 포스트.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문학예술작품은 물론 광고와 마케팅 등 많은 영역에 창조적 영감을 주고 있는 기발한 상상력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 낯설지만 낯익고 기이하면서도 재미있는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배우는 창조적 영감과 통찰. 오늘은 낯설게 하기, 더 페이지망의 신비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감성여행을 떠납니다. 연필이 발명된 것은 1564년이고 지우개가 발명된 것은 1770년입니다. 그런데 지우개를 연필 뒤에 달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바로 1858년입니다. 지우개가 발명되고 나서도 그 지우개를 연필 뒤에 다는데 무려 86년이 걸렸습니다. 바퀴와 가방이 발명된 것은 수천 년 전일 텐데요. 그런데 여행 가방에 바퀴를 단 캐리어는 1970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익숙함에 젖어 쳇바퀴 돌듯 하는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부딪힐 때, 낯선 상황이 벌어질 때 비로소 사유가 눈을 뜬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더 잘 느끼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낯설게, 다르게, 새롭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브뤼셀 왕립미술 아카데미 졸업 후 디자이너로 일했던 마그리트는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의 작품 사랑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물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온통 수수께끼 같은 키리코의 그림에서 사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신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그리트는 1927년부터 3년간 파리에 머물면서 시인 화가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폴 엘리아르의 시 가장 어두운 눈 속에서 가장 밝은 눈이 감긴다는 식구에 매료되어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초현실 속의 현실, 환상 속의 실제라는 역설의 정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초현실주의는 삶 속에서 시적인 것의 실현을 꿈꿨을 정도로 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남다른 시적 감성의 소유자였던 마그리트는 여타의 초현실주의 작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낯설게 하기 스타일인 대페이지망 기법에 몰입하게 됩니다. 추방이라는 뜻을 지닌 대페이지망은 일상의 낯익은 사물을 뜻밖의 장소로 옮겨 심리적 충격을 주는 원리인데요. 자유로운 상상을 억압하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경이와 신비에 가득 찬 초현실 세계의 추구였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인데요. 오교훈의 4월과 아침이라는 시에서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난다는 표현이나 정병건의 유리의 기술이라는 시에서 유리창에 몸베인 햇빛이 피 한 방울 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낯설게 하기인데요. 문의 이론으로 낯설게 하기는 마그리트보다 5살 많았던 러시아 문해학자 시클롭스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사물이나 관념을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대페이지망 원리와 다르지가 않죠. 마그리트의 대표작 피레네의 성에 공중했던 바위는 자크 라캉이 말한 기표와 기이가 어긋나는 장면입니다. 중력이 무시되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윤희상의 시 소를 웃긴 꽃을 읽고 나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소를 웃긴 꽃, 윤희상. 나주 벌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지. 꽃보다 가벼운 소와 소보다 힘센 꽃의 대비가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인데요. 무게의 속성을 바꾼 상상이죠. 어쨌든 이 시를 감상하고 나면 피레네의 성이 주는 낯설음도 조금 더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마그리트가 꽃피운 시적인 그림, 더 페이지망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그리트가 펼쳐 보인 구체적인 낯설기 하기 방식, 더 페이지망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낯설게 하기 첫 번째 기법은 친숙한 사물의 크기나 위치에 변화를 줘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청취실은 방 내부를 사과 하나로 꽉 채운 뜻밖의 설정으로 개인적 가치는 빛과 침대, 장롱 등의 크기 변화와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 낯선 공간을 연출합니다. 문학에서도 현미경 묘사, 클로즈 기법 등이 있죠. 신검은 거대한 구름이 와인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장면이 신검을 울리는 순간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오브제의 결합 방식입니다. 이질적인 사물을 결합하는 극적인 연출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관습적 인식을 뒤집는 기법인데요. 치료사는 쇠장을 인간 몸에 결합하고 불길한 날씨는 토로스의 여체와 튜바, 의자가 구름을 대치해 하늘에 떠있는 결합으로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여행자는 오브제들이 지구 형태로 결합되어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하죠. 낯선 결합은 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법인데요. 도정원의 시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는 표현이나 박건숙의 시 배롱나무에서 겨울의 한복판에 무덤이 있습니다 표현처럼 앞구와 뒷구의 낯선 결합은 시적 긴장과 신선함을 부여합니다. 오브제의 결합에서 모순되고 비논리적인 양립은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죠. 헤겔 등의 철학을 탐독한 마그리트는 모순적 양립이 주는 역설, 패러독스에 일찍 눈을 떴는데요. 빛의 제국 연작은 낮과 밤의 공존 세계를, 레디메이드 부캐는 남녀와 계절의 병치를, 헤겔의 휴일에서는 컵과 우산이 정과 반의 역설을 통해 합에 이르는 헤겔의 변정법을 담았습니다. 문학에서도 역설은 중요한 표현법인데요. 유치한의 시 깃발에 나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 김양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찬란한 슬픔의 봄 같은 구절이 바로 유명한 패러독스죠. 그림으로 보는 지규와 은유법도 재미있습니다. 나뭇잎과 같은 나무는 지규이고 하늘에 떠있는 빵은 구름을 은유하죠. 셋째는 무생물의 생물적 변형입니다. 인간은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민감합니다. 붉은 모델은 구두에 사람의 발을 합성해 낯선 오브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마그리트는 야만스러운 습관이라 말했지만 존 버거는
몸에서 빠져나온 자아로 해석했죠. 기억은 조각상의 관자놀이에 피 흘리는 자국을 넣는 낯설기 하기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아른하임의 영토는 창문의 둥지와 새의 관계에서 산의 변이가 선명합니다. 시에서는 어인법이 이에 해당하겠죠. 집단적 발명과 예외, 보물섬도 형태적 유사성에 의한 합성 변이의 사례입니다. 내면의 응시는 나뭇가지가 인맥의 유사성 속에 새들과 나뭇잎, 실내 상황과의 비례관계로 복합적인 변형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넷째는 신비스러운 개방, 미지의 차원 열어 보이기 중첩 방식입니다. 마그리트는 창문을 통해 안과 밖의 융합을 가시화했죠. 인간의 조건 2는 캔버스 속 바다가 실제와 그려진 것이라는 두 인식에 혼란을 주면서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도시킵니다. 인간은 주체적 인식의 틀인 환상이라는 창을 갖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죠. 표절은 꽃병에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창문 밖의 나무가 있습니다. 안과 밖이 겹쳐져 있는데 마그리트는 이를 통해 환상의 양자 중첩을 현실의 대상으로 만들어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금지된 재현은 거울의 안과 밖의 관념 속에서 재현될 수 없는 세계를 재현시키죠. 다섯째는 재료의 변화로 무생물화 변형 방식입니다. 이는 사물의 생명 불어넣기의 반대 개념인데요. 여행의 추억에서는 모든 오브제들이 돌로 치환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을 동결시키는 낯선 경험을 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이를 통해 생명세계의 본질적 특성을 뒤집습니다. 여섯째는 해부학적 왜곡입니다. 왜곡은 시각의 항상성을 벗어난 조형 형태로 낯섦과 신선함을 느끼게 합니다. 강간은 여성의 가슴은 눈이 되고 배꼽은 코가 되고 몸통은 얼굴로 치환되는 왜곡을 통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들의 관음성을 비판하며, 마술사 네 팔을 가진 자화상은 자신의 끝없는 욕구와 열정, 한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입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고은 시인의 식구처럼 우리가 여행이나 독서, 예술작품을 만나는 것은 낯선 세계로의 감정이입이며 일상과 상식으로부터 유쾌한 일탈을 유도합니다. 익숙하고 친숙한 사물은 관심을 끌지 못하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익숙한 것들은 죽은 사물이라 했습니다. 죽은 사물을 되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문학과 예술이고 그 방법은 낯설게 하기입니다. 마케팅도 차별화보다 낯설게 하기가 중요합니다.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라는 디오스 냉장고의 광고 카피는 냉장고의 우수성이 아니라 여자의 행복이란 욕망을 자극하는 낯설게 하기로 카드를 걸게 만들었죠. 마케팅이든 예술이든 일반적인 생각과 추측을 깰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빠져들게 됩니다. 낯설면서도 낯익은 기이하면서도 재미있는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배우는 창조적 영감과 통찰, 낯설게 하기 페이지망의 신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